생성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특징 봤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좀 언급해 볼게요. 생성자라 우리가 컨스트럭터라고 불러주고 있었고, 객체가 생성될 때 우리가 객체에 있는 필드들 있죠. 필드를 초기화할 때 사용되는 코드 블록을 우리는 생성자라 할 수 있어요. 라고. 생성자의 특징으로는 일단은 생성자의 이름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다. 클래스를 결정하면 생성자의 이름은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구조가 메서드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메서드처럼 괄호 열고 생성자 이름지 그 파라미터 구간과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리턴 타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메서드랑 비교했을 때 메서드는 리턴형이 존재했었는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드 자체도 쓰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뭐 역할들은 일반적으로 필드를 초기화한다. 이렇게 나타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우리가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살펴보면 될 내용들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코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자는 우리가 패키지에다가 놓고요. 일단은 신텍스를 살펴볼게요. 뭐 별건 없고요. 저희가 여기다가 한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의미 없는 생성자 하나 만들어 보긴 할 건데, 그냥 생성자 저 클래스인데 이렇게 써도 돼요? 클래스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름을 써도 되나요? 소문자 클래스가 아니니까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클래스를 제가 이렇게 GG 써도 돼요? 클래스예요. 사기치고 있네. 그죠? 자, 여기서 클래스에 생성자 존재합니까? 안 존재하지 않습니까? 생성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성자 중에서 생성자는 지금 유형별로 우리가 다뤄보진 않았지만, 네, 생성자 유형 중에서 가장 기본 생성자가 존재해요. 그지? 기본 생성자는 언제 존재하냐? 네, 클래스가 없을 때, 현재 있는 클래스가 없을 때란다. 생성자가 없을 때, 명시되어 있는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기본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걔를 디폴트 컨스트럭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드적으로 봤을 때 명시되어 있는 클래스가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치? 그때는 기본 생성자가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직접 생성자를 만들어 보자 이게요. 만들어 보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러지? 여러분들 이 클래스인 경우에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치면은 요놈이 뭐예요? 네, 이 클래스가 일단 자동으로 우리 생성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퍼블릭, 보통 접근 제한이 퍼블릭이면은 기본 생성자도 보면은 퍼블릭으로 따르고요. 얘가 만약에 없으면은 패키지면은 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름이 특징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이게 생성자다. 만드는 방법가 간단하죠? 네,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고요. 메서드처럼 매개 변수 구간 선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성자 만들기 간단하죠?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만들었으니까. 네, 생성자에다가 그냥 메시지만 하나 찍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있는 거는 메인 메서드예요. 여러분들 알죠? 메인 메서드이고요.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서도 이거는 뭐예요?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메인이 시작해요. 그지?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는 메인이 사실은 끝나야지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초반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지? 프로그램이 종료합니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이 안쪽에다가 로직을 써서 우리가 실행하는 코드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만들 건 아니고요. 이 생성자가 존재하니까 해당하는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객체, 무슨 객체 만든다고요? 클래즈라고 했는데 클래즈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객체 생성 규칙에 의해서 만드시면 돼요. 첫 번째 뭐요? 네, 클래스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하세요.
그래서 클래스 변수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 무슨 변수라고 표현해야 돼요? 오브젝트 변수, 이제 객체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객체 변수를 선언하세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뭐 하시라고요? 변수를 선언하세요.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수 선언. 그래서 오브젝트 변수예요. 자, 명확하게 얘기하면 오브젝트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가 맞겠죠, 그죠? 객체를 참조하는 참조 변수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도 메모리 만들어질 때 오른쪽에다가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인스턴스 합니다 라고 해서 new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합니다. 생성자 어디 있어요? 요놈이죠, 그죠? 요놈을 호출하시면 되겠다, 그지? 보통 이렇게 복사해서 쓸 필요는 없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쓰시면 생성자가 딱 보일 겁니다. 호출.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생성자 정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고 호출하는 거는 뭘로 하냐면 이름과 어디까지요? 매개 변수까지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개 변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어있는 괄호로 호출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객체가 생성이 됐다라고 하죠. 객체를 생성했고요. 여기 있는 게 실제로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된 거고요. 그죠? 힙이라는 메모리에 해당하는 객체가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요, 걔를 참조하고 있는 변수죠, 그지?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죠? 객체가 생성할 때,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이 되고 있는데 호출되면서 안쪽에는 블럭이 실행하겠죠? 블럭이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 그렇죠.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것들은 여기 메인이 실행해서 그런 거고요. 중간에서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객체 생성할 때 누가 호출이 됐어요? 네, 생성자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해당하는 생성자 안쪽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됐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하고 있습니다. 뭐 별건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자바에서 생성자를 사용해서 우리가 객체 결국에는 목적이 객체 만들 때 호출하고 있습니다.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성자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다? 근데 객체가 생성될 때 우리가 필드를 초기화를 담당을 하긴 하는데 필드 초기화는 지금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해당하는 블럭들을 실행을 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끝 하면은 되겠지만 뭐 종류별로 또 특징이 더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객체 필드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필드 초기화의 예제라든지 아니면 생성자의 유형에 따라서 뭐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는 있긴 해요. 일단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제가 여기를 표기하지 않았을 때는 그 생략했었을 때는 기본 생성자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그지? 표기하면은 표기되네요. 표기되는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죠, 뭐지? 매개 변수가 없는 거. 근데 사실 기본 생성자는 여기 안에 그 바디 블럭이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고요. 이렇게 표기하면 기본 생성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없는데 어떤 내용이 표기가 됐잖아. 어쨌든 간에 표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제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No argument, arg constructor 라고 불러줬습니다. 아규먼트가 없는 생성자.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것들은 물론 안 보이긴 하는데 바디가 없는 생성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걔는 그냥 디폴트 컨스트럭터. 디폴트 컨스트럭터. 이 놈은요 노 아규먼트 생성자. 결국에는 노 아규먼트 생성자가 이렇게 만들면은 디폴트 컨스트럭터랑 똑같긴 해요. 그죠?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노 아규먼트 생성자를 만들어 봤다 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는 노 아규먼트를 써봤으니까 기본 생성자 쓸데없이 했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메인 메서드랑 함께 한번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냥 기본 생성자 클래스 2
이제 XX로 갈까? X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것도 클래스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놈은 변수가 있을 거예요. A, 이런 거 잘 안 쓰려고 했는데 사실은 A, B 그냥 간단하게 신텍스니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아무거나 해도 되죠. 더블. 보통은 이런 것보다는 문자일이 제일 많이 쓰이긴 해요. 이렇게 생성자가 현재 명시되어 있는 게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생성자는 존재해요. 생략의 표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걔를 디폴트 생성자입니다. 디폴트 생성자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 거예요. 그지? 어떻게 생겼다고요? 앞에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no 아규먼트 생성자와 같이 매개 값이 없어요. 바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실행했을 때는 바디 내용에다가 어떤 실행 코드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는 문장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면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필드를 추가를 넣었어요. 추가해서 넣어봤습니다.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지? 객체 변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new 키워드와 함께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왜 호출이 가능해요? 정의되지 않았는데 이게 있어요? 네, 생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생성자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래도 생성자가 생략의 표현으로 하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죠? 모든 클래스에는 생성자가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략되어 있어도 생략되어 있는 생성자가 존재합니다. 이거 실행하면 뭐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그냥 터미네이트 자체도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마무리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래도 실행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니니까 한번 찍어볼게요. 어떤 데이터를 저기 A하고 B 있으니까 이렇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은 길어지니까 파스 필드죠. 그지? 사실은 이것만 설명할게요. 인스턴스 필드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인스턴스 필드는 어떻게 접근한다? 여기는 A하고 B는 우리가 분류했을 때 물론 멤버 필드예요. 클래스 내부에 오는 멤버 필드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메모리에 어디에 할당이 되냐에 따라서 좀 종류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인스턴스 필드, 클래스 필드, 클래스 변수, 인스턴스 변수, 그 다음에요 로컬 변수로 나눠봤는데 이런 유형들이 이제 변수 안에 있는 것들 로컬 변수라고 지칭했죠. 스택 메모리에 할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요놈은 객체 생성 시 결국 인스턴스화 되는 과정에서 힙이라는 메모리에 할당되는 변수들이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라고 부른다? 인스턴스 변수라고 불렀었어요. 그지? 인스턴스 변수를 접근하려면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려면 이렇게 인스턴스화 과정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객체 변수, 요놈이 객체 변수죠? 객체 변수 점 해가지고 객체 변수 점 하고선 누구한테 간다고요? 인스턴스 변수 이름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길게 표기했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인스턴스화 하면서 객체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클래스라고 만들어 놓은 요놈으로부터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요 이름 점 해서 변수 이름이 누구예요? A 인스턴스 변수 이름 A 보이죠? 바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B 출력할 수 있었죠. 그죠? B 이렇게 안쪽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죠? 얘네들은 각각 값이 몇일까요? 라고 하시면 네. 별도 우리가 특징이 있었죠. 객체를 만들어서 인스턴스화 시켜서 인스턴스 변수들은 초기화 값이 디폴트 초기화 발음 또 꼬이기 시작한. 졸려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한숨 자야 됐어요. 발음이 자꾸 꼬이네. 자, 자동으로 초기화된다 했죠. 디폴트 초기화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디폴트 값은 정수형은 0으로 더블형이니까 0에 대응되는 더블형 0.0이 출력이 될 예정일 것 같죠. 그죠?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고요. 이건 뭐니? 쓸데없는 게 나왔네요. 그죠? 임포트를 잘못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요. 이렇게 초기화된 과정들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없다고 해서 정의되지 않았다고 해서 생성자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있을까요? 그죠? 생성자가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쓸게요.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어도 생성자는 존재합니다. 누가 존재한다고요? 네, 디폴트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라는 거는 어쨌든 매개 변수는 없고요. 매개 변수는 존재하지 않고 바디에 어쨌든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바디 안쪽에 내용이 없어요. 그지? 없어요. 매개 변수도 없고요. 바디 내용도 없는 놈이 존재합니다. 이 놈이 디폴트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생략의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생성자는 객체 초기화를 위해서 어쨌든 항상 존재한다. 클래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했죠? 그 다음에 노 아규먼트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누구요? 네,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생성자,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생성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이번에도 만들 거고요. 똑같이 이번에 뭐 쓸까? 쓸만한 거 다 쓴 것 같은데 클래스 지 맘대로 만들어 아무거나 단어 의미 없이 만든 것 뻔이에요. 그냥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만들었죠? 메인이 없네요. 자, 메인까지 같이 만들어서 한꺼번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거고요. 정수형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넘버 2, 인트 넘버 2. 그래서 또 인스턴스 필드가 존재하네요. 네, 인스턴스 필드라고 했죠. 인스턴스 변수, 그치? 필드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생성자의 특징 중에서 얘네들 파라미터라이즈 생성자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매개 변수를 여기 있는 필드 초기화를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외부에서 객체 생성 시에 외부에서 전달 받아서 여기 있는 필드를 초기화해주는 생성자. 결국은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활성화된 생성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여기 있는 거 그냥 생성자는 이거는 기본 생성자잖아. 근데 이 안에다가 누가 들어간다고요? 외부에서 이 넘1을 초기화해주는 인자가 넘어올 거고요. 그거를 인자를 받기 위한 매개 변수를 선언할 거고, 또 넘2에 대한 변수 필드 넘2에 대해서 초기화하는 파라미터가 넘어온 생성자. 이 놈이 파라미터라이즈드 컨스트럭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놈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처음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실은 해당하는 클래스의 멤버 필드 모두, 지금 두 개지만 모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지? 모두 매개 변수로 적용이 된 생성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필드 초기화를 담당해요. 필드 초기화 담당하는 거는 여기다가 지금 제 코드 구현을 하지 않았으니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num2도 마찬가지 this.num2. 그 다음에 num2가 웹에서 전달돼서 여기 있는 필드를 초기화해주고 있는 생성자.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두 개니까 두 개 모두가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초기화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놈을 뭐라고 기억하죠? all arg. 아까는 no arg였었는데 all arg constructor 라고 우리는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모든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생성자, 그래서 필드들을 초기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별건 아니에요, 그치? 요렇게 한 세 가지 다 했나? 하나 빼먹어 있는데 그거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실제로 이제 종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 그 다음에 인자가 없는 생성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생성자. 큰 분류로 보면, 대분류로 보면 이렇게 되겠는데, 저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보긴 할 거예요. 한 가지 더 추가할 거예요, 그지?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테스트를 안 해봤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존재하는 생성자예요, 그죠? 앞에 코드하고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생성자니까 객체 만들 거예요. 객체 변수 NN으로 할 거거든요. NN은 좀 지저분해 보인다, 그렇죠? new 생성자.
자, 생성자가 현재 몇 개 존재한다고요? 여기 있는 생성자가 몇 개 존재한다고요? 클래스에서 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여기 생성자가 하나 있네요 지금. 그럼 보이면 생성자가 클래스에서 살펴봤더니 정의되어 있는 게 한 개가 존재하네요. 그러면 네, 보이는 거 하나가 모든 생성자예요. 그지? 모든 생성자. 오버로딩 표현이 있긴 한데 그지? 같이 살펴볼까? 어차피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생성자이기 때문에 오버로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거는 올 아규먼트 생성자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생성자의 오버로딩을 보실 수 있어요. 그지? 하고 난 다음에, 미안해요.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실행하고 난 다음에, 올 아규먼트 실행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자, 여기서 생성자는 지금으로서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표현할 때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내가 사용 가능한 생성자 목록들이 뜰 거예요, 여러분들. 뜨긴 할 건데, 보시면은 매개 변수 int형 num1, num2 헤더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지? 헤더 부분이 보이는데 선언부라고 표현하고요. 네, 선언부가 보이는데 그 선언부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생성자가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 여기다가 외부에서 직접 소개할 num1, 필드 num1, num2에다가 저장하고 싶은 변수들을 객체 생성 시에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10이라는 인자는 어디에 매개 변수 num1에 전달이 되고, 20이라는 인자는 num2라는 변수에 전달이 각각 되는 거예요. 순서로 이제 컴마로 나왔으니까 순서로 전달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순서에 맞게끔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데 형식에 맞지 않는 어떤 인자를 넣어주시면은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int형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int형 데이터 정보들을 인자로 사용해서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넘겨온 인자는 어디요? 디스가 붙었네요. 멤버, 그죠? 필드, num1이라는 뜻이잖아, 그죠? 지금 현재 있는 클래스, 객체 클래스에 필드 값 num1에다가 저장할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게 해당하는 필드, 그죠? 아래 것도 필드에 있는 내 거 필드 어디요? num2에다가 저장할게요. 멤버 접근 연산자를 통해서 해당하는 멤버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럼 12, 요로, 22, 요로 전달이 됐겠죠? 그럼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한 번 더. 요거는 이제 2라고 해서 쓰도록 할 거고요. 2는 여기다가 제가 100 넣고 200을 한번 전달해서 넣으면은 여기 있는 거는 num1에 저장돼가지고 마찬가지로 객체를 초기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자, 객체 변수도 한번 출력을 할 거고요. 클레임 여기에 클래스는 아니고 이거 괜히 이렇게 만나고 발음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클램이라고 하고서 출력을 해볼 거고요. 이 객체 변수에서 안에 있는 각각 num1과 num2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건데요. 각각 num1에 접근하는 것들 앞에서 해온 것처럼 객체 변수점 멤버로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점을 찍어서 num1에 접근하시면 돼요. 얘네들 다 인스턴스 변수라고 했어요. 그치? 인스턴스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은 객체 변수 인스턴스 변수 변수 이름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가요? 순차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객체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위에다가 놓을까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고요. 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출력해보고요. 이렇게 출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객체를 출력하면은 뭐 여러분들 객체 정보가 얘네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알죠? 기본적으로는 출력되는 것들 보시면 객체 값을 출력하면은 그렇죠. 이게 컨스트럭터 누구요? 요거에 대한 해시코드 값인데 실질적으로 해시코드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해시코드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각각의 우리가 초기화했던 데이터들도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필드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생성자 통해서 제가 오버로딩도 한꺼번에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따로 할까요? 따로 해요? 따로 해요? 따로 해요?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라고 눈빛을 준 것 같아가지고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막 하라고 한다고 막 우기고 있죠. people person? 네, 퍼슨이라고 해서 어디도 다뤄봤는데 퍼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메인 안 만들었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자, 퍼슨 안에는
이름이 있을 거고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사람의 나이는 age로 표현해보고요. 두 개만 할까요? 한 가지만 더 넣는다면은 한 가지 더 저 민감한데 키가 작아서 민감한데 그냥 키라고 헤이트라고 할게요. 여러분 높이 W-E 아이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건 뭘까요? 헤이트 맞나요? 네, 헤이트.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키를 입력을 한다고 해볼게요. 저 더블형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주요 데이터 타입들 한번 써봤습니다. 자, 여기서요. 기본 생성자 존재합니까? 현재는 존재하죠. 그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 볼게요. 디폴트가 아니고 노 아규멘트 생성자를 만들어 볼게요. 노 아규멘트 생성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다. 이거는 근데 바디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럼 결국에는 디폴트 생성자하고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지? 자, 근데 여기다가 그냥 기본 값으로 넣어버릴게요. 여기다가 this name은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게스트. 하고요. age는요. this.age. 물론 this 안 붙여도 상관없죠. 그래서 0. 아직 세팅이 안 됐다고. 뭐 이렇게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height 0 넣으셔도 돼요? 여기서 의견 있으세요? 0.0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의견 없으세요? 0.0으로 넣어도 되고요. 그지? 알다시피 0으로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오른쪽에 있는 상수는 4바이트짜리 그지? 왼쪽에는 더블형 8바이트짜리 정수형이기 때문에 정수형인데 왼쪽에 있는 공간이 훨씬 더 크죠? 0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캐스팅 해준다 했죠, 그지? 자동으로 캐스팅 해줍니다. 프로모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승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네요. 요놈이요. 생성자의 매개 변수 내가 만들었는데 매개 변수가 존재하지 않네요. 이거 뭐라고요? 노아그즈 생성자. 사실 노아규멘트 생성자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알죠? 네, 표기하실 수도 있다고. 내가 어차피 명시했기 때문에, 그쵸? 명시했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다. 현재 생성자 몇 개? 그럼 현재 생성자 몇 개? 네, 표현된 거 개수 하나 있네요. 한 개. 그러면 기본 생성자 바디에 내용이 없는 놈 그것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거는 아무것도 없을 때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성자가 뭔가를 하나를 어쨌든 간에 표기하시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지워버릴 거예요. 그냥 넣어줘도 되긴 하는데 없어도 돼요. 바디 내용 없으니까 그냥 한 줄로 표기할까요? 이렇게 표기해도 이게 생성자구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양이 좀 안 예쁘긴 한데 이렇게 둘 거면은 노아규멘트에서 그냥 생략하고 말지, 그지? 어쨌든 명시하게 되면은 그 놈이 뭐가 된다고요? 매개 변수가 없는 놈이면 얘는 no argument constructor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내용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내가 명시했으면 no argument 생성자입니다 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ll argument 생성자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파라미터를 그대로 적용된 생성자. 직접 쳐볼게요. 뭐 여기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넣으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지? 복사하고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순서적으로 넣어볼게요. 매개 변수 하나, 둘, 일일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지? 자동으로 완성해주고 있긴 합니다. 알죠? 일단 넣어주도록 하고요. 매개 변수를 필드와 똑같이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필드와 똑같이 만들 꼭 필요는 없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굳이 혼동되게 할 필요 없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해가지고 혼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언더스코어 정도? 넣어서 헷갈리지 않게끔. 이거는 뭐라고요? 네임을, 필드에 있는 네임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전달받은 인자를 받기 위한 매개 변수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의미로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굳이 이름을 달리 할 필요가 없는 게 허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름을 필드의 이름과 여기 있는 매개 변수 이름을 똑같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기 있는 필드들은 다 인스턴스 필드 어디 메모리에 사용하고 있고요. 힙이라는 메모리에 할당되는 이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생성자 매개 변수라고 했었으니까 이 매개 변수는 바디 안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바디 안에서 여기 있는 생성자 바디 안에서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무슨 변수? 지역 변수에 해당합니다. 지역 변수는 스택이라는 메모리에 할당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name는 name 해서 초기화하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넣으면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name은 가까이 선언되어 있는 놈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역 변수가 읽어서 지역 변수에 넣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이고요. 어디다 목적은 필드, 네임에다가 저장할게요 라는 특징으로 this라는 키워드 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화를 담당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age도 마찬가지고요. this.age 길다. 짧게 갔어야 되는데 age 아시고요. this.hate 이렇게 웹에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hate 에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놈은 필드의 개수가 3개이긴 한데요. 필드 개수만큼 똑같이 여기서도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모든 필드들을 초기화해주고 있는 생성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all args 생성자. 간단하죠? 되게 심플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단어를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심플하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모드를 외부에서 생성해가지고 외부에서 매개 변수를 전달받고 해당하는 매개 변수가 필드들을 초기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지? 추가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all 아규먼트 꼭 다 해야 됩니까? 라고 아니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굳이 다 필요 없으면은 좀 키 정보는 내가 생략할게요. 너무 민감한 정보잖아, 그지? 입력하지 않을래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적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 안 넣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다르면은 서로 생성자를 허용하는 문법이 우리가 뭐라고요?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 이름은 어차피 바꿀 수는 없지만 생성자 이름이 똑같긴 한데 이 생성자가 여러 개 존재하는 어떤 기술을 우리는 생성자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메서드 오버로딩과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매개 변수의 개수가 달라야 되고요. 또는 같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타입이 달라야지 서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어서도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순서 바꿔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번 만들어낼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까 네이밍 제가 생성자 위에다 붙여놓은 것도 이런 것들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 필요시에 만들어내면 되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성자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본 것 뿐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오버로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단점들이 발생해요. 어떤 점이 발생하냐면 중복 코딩이 발생하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중복 코딩이 발생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this라는 생성자를 써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this라는 생성자는 뭐냐면 어디서 쓰냐면은 생성자 내부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그지? 오버로드 규칙이기 때문에 생성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this name하고 age가 처리하고 대입해주고 있는 생성자 로직이 있는데 여기 아래도 동일하게 두 개가 존재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써버려요? this 생성자를 호출해가지고 name이며 age요 이렇게 해서 다른 생성자가 로직이 여기 있으니까 얘를 활용해가지고 쓸게요 라고 하지. 여기다가 기본 로직을 만들어서 써도 되긴 하지만 다른 생성자에서 이미 처리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걔를 재활용해서 씁시다.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이라고 하긴 한데 그죠? 재사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기법을 this 생성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요. 자, 마찬가지로 name도 여기 있는 name 한 개를 초기화해주고 있는 문장이 위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또 표기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쓰자고요? this 생성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드 줄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것들이 디스 생성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하다. 여러분들 잘 쓸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지? 그래도 문법은 알고 있어야 된다. 왜냐면 라이브러리나 외부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면 내가 분석 분명히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사용하지 않더라도. 디스 생성자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특징이 하나 있긴 한데 작성할 때 주의점이 있었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첫째 줄에서 사용하셔야 돼요. 라인이 첫째 줄이 아닌 두 번째 줄로 이동했더니 어떻게 돼요? 네, 오류가 발생하고 있고요. 마우스 올려서 보시면 생성자는 여기 있는 디스 생성자는 어디서 호출하라는 얘기예요? 호출할 때 must be the first statement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항상 첫 줄에 존재해야 돼요. 결국은 바디 시작하고 나서 바로 호출을 하시려면 생성하시려면 여기에다가 구성하셔야 된다라는 점 주의사항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르면 우리는 생성자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모두 살펴본 것 같아요. 요거 만들어 놓고 혼자 급하게 떠들었다. 그렇죠? 일단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뭐 출력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네. 각각의 종류에 맞게끔 생성자에 의해서 한번 호출하고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면 메서드를 하나를 만들고 매번 다 출력하려면 지금 생성자 몇 개짜리니? 1개, 2개, 3개, 4개다, 그죠? 그래요. 객체 4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듭시다. 이번에는 제가 아까 한 것처럼 하지 않고 이제 따로 만들어 볼게요. 시간 되죠? 시간 되니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좀 길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퍼슨 테스트.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각각 여기 있는 거 이제 닫아도 되겠죠? 오른쪽 거는 닫아놓고 이렇게 분리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생성자, 요놈 노 아규먼트 생성자를 통해서 한번 객체를 표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출력되는 데이터는 약간 제가 자동 완성 기능 좀 활용할게요.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드는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안 배운 걸로 그래서 따라서 오버라이드는 아니요,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출력하는 메서드를 하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void disp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진짜 갈대같은 강사님 왜 그러세요? 하나로 주대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름은요 이렇게 출력 제가 뭐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어차피 매개 이거 메서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게 메서드인 거 알고 있겠죠? 이미 학습해가지고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메서드. 자, 이렇게 이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프린트로 할까요? 프린트 4번 출력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고 이것도 프린트. 두 번째 age 출력할 거고 나이는요 나이 그래서 앞에다가 컴마 그 다음에요 뭐 출력해요? 마지막으로 아이고 키는 프린트 ln 마지막이니까 ln으로 출력하도록 하고요. 키 안 썼으면 좋겠는데 키 8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폴트 생성 다 만드셨죠? 이거는 출력 메서드라고 했었죠, 그죠? 메서드이고요. 제가 임의로 일단은 메서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void 메서드고요. 매개 변수고요. 예, 호출하면은 여기 있는 세 가지 문장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지? 출력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수정하시면 꼭 저장해주세요. 저장하셔야지 되고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무슨 객체? 네, person 클래스의 객체. 자, 그러면 person 클래스 이름으로 변수 p1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new 키워드 통해서 인스턴스 해주시고요. 생성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간단하게 생성자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매개변수, 아무것도 없는 거, 그 다음에 매개변수 1개짜리, 매개변수 2개짜리, 매개변수 3개짜리가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거 없는 걸로 써볼게요. 그럼 누가 호출된 거야? 노 아규먼트 생성자가 호출된 거라고요. 그죠? 요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거는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출력해봐야 뭐가 나와요? 네, 디폴트 초기화돼서 할당이 되어 있으니까 디폴트 값만 출력이 되겠죠. 각각의 name, age, hate는 우리가 초기화한 적이 없잖아요. 그치? 초기화한 적은 없으나 어쨌든 디폴트 생성자하고 똑같은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노가기 멘트도.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나오고 있겠죠. 띄어쓰기 안에 있는 내가 이 키에다가 컴마 안 붙였나봐요. 그래서 컴마 해서 한 칸만 띄워볼까 이렇게. 네. 됐죠? 이렇게 출력되는 모습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줄일까? 짜짜짠. 자, 그 다음에 person 객체로 일단 매개 변수가 한 개짜리를 만들어 볼 거고요. person 똑같은 표현이에요. P1, P2 이번에 P2고요. new 생성자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여러 개 나오는데 두 번째 거 생성자 누구예요? string name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보여주고 있는 거 헤더 부분이 보여요.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person의 이름이고요. person은 person 생성자고요. 매개 변수 한 개짜리 string name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넣어주라는 얘기겠죠? 이 string이니까 매개 값으로 누굴 주라고요? 문자열로 전달하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쟤를 사용하는 거는 문자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김수현이요. 제 이름 쓸 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김수현 객체를 만들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p2.display 해서 데이터를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이 매개 변수가 전달받은 생성자는 얘가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생성자가 여러 개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지정한 생성자를 통해서 객체를 생성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논하면 this name이니까 name을 초기화해줬고요. 나머지 초기화했으면 안 했습니까?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디폴트 초기화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수현 정보는 잘 나오고 있고요. 나이랑 키는 디폴트 초기화 값인 0값 0.0이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저 아무것도 초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의 디폴트 값인 널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죠? 앞에 거 출력 안 하셨구나. 자, 세 번째 객체 지겹다. 이제 P3 객체로 만드시면 되겠고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이래야 되는데. 자, 매개 변수 두 개짜리도 호출하면은 요 놈은 누구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 넣으시면 되겠고 요거는 노그린이라고 할 거고요. 노그린은 몇 살? 5살. 키는 아직 측정 불가. 자, 여기서 person 요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링크 걸리니까 클릭하면 누가 수정됐다는 얘기예요? 누가 호출됐다? 네, 이 매개 변수가 문자열과 숫자가 들어갔으니까 문자열과 정수형으로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여기 있는 생성자가 호출이 된 거다. 여기 있는 생성자를 통해서 뭐가 됐다? 객체가 초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했더니 안쪽에서 name이니까 name 값은 다시 누구를요? 여기 있는 놈으로 넘어가가지고 너희 name 필드를 초기화해주고 있고요. age가 전달받은 거는 여기서 age가 초기화해주고 있네요. 그죠? 이렇게 초기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키 빼고 나머지는 초기화가 다 이루어진 모습이고요. P3에 대해서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이고요. DISP를 통해서 데이터 출력하시면 이제 이렇게 노브린 5라고 해서 초기화됐고 높이만 키만 초기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지금 어디 갔어요? 마지막 객체 누구요? person P3 P4죠. P4 new person 몇 개짜리요? 여기 나머지 3개짜리로 초기화 가능하고요. 네, 김지원 나이 몇 살인지 모르겠고요. 20살을 해주면 좋아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키는 키 크다고 해주면 좋아라 하겠죠. 여자이긴 하지만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키랑 비슷한데? 당황스럽다.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은 그럼 어떻게 됐는지 누가 호출이 되는지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올리면 누구요? 네, all args 컨스트럭터가 연결되는 모습이다.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열은 앞에 있는 name으로 전달됐고요. 20이라는 건 age로 전달됐고 171은 hate로 전달돼서 초기화되고 있고요. 각각의 name과 age는 다시
상위에 있는 다른 생성자가 초기화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위임하고 있는 거고, 다시 name은 여기다 위임하고 있고 age가 초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 name, age, hate가 이렇게 그럼 초기화가 되겠다, 그죠? 세 개가 다 초기화가 잘 된 모습이고요. 이 놈을 한번 출력을 할 때는 또 아까 메서드 만들었으니까 p4에 disp 많이 빨랐나요? 빨라도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은 이해하는 거야, 그지? disp 통해서 일단 3분 남았습니다. 나 시간 맞추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성자를 이게 이제 오버로딩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이런 걸 매번 만들어서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지? 오해하는데 처음 배우면 우와 저걸 다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생성자를 추가로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객체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연습하면서 그런 것들은 익히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생성자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다루지 않았던 게 있었을까요? 혹시? 한번 더 점검. 오버로딩 얘기 드렸고요. 그지? 디폴트 생성자 다 말씀드렸다, 그죠? 네. 이거 디스 생성자까지 우리가 다 다뤄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주요 생성자들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주 쓸 것들 누구요? 노아그즈 생성자. 왜 다른 건 영어로 하고 생성자는 올 아규멘트 생성자. 하나 빼먹었구나. 파이널 필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생성자에 대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